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오늘은 뚜둥 7월 가계부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일단 7월 달은 좀 많이 썼어요. 많이 썼고 무지출 데이도 되게 적었고요. 어떤 걸 썼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날 16,200원을 썼는데 일단 이게 뭐냐면 학원을 지금 다니는데 학원이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저녁을 먹으려고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뭐 음식점 가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먹은 거 16,200원 결제를 했고요. 2일 날은 무지출 데이고요. 거의 초반부터 무지출이 나왔는데 이게 거의 없어요. 무지출 데이가. 7월 3일 날에는 물 2리터짜리 하나를 샀어요. 660원짜리. 집에 이제 물이 없는데 이거를 다시 500ml짜리를 여러 개 사자니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할 때까지 이 500ml짜리 40개를 다 못 먹을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2리터짜리 한 개를 샀어요. 그 다음에 열무국수 2개랑 돈가스 하나 해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고요. 28,000원 지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집 근처 그냥 마트에서 키친타올을 샀는데 25,890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게 쿠팡으로 사면 진짜 훨씬 싼데 엄마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엄마께서 이제 평상시에 쓰시던 그 쿠션이 다 떨어졌다고 하셔가지고 쿠팡으로 이것도 쿠션 시켜드려가지고 34,400원 지출했습니다. 좀 지출을 많이 했네요. 이렇게 해서 7월 3일 날에는 81,750원 지출했습니다. 4일 날 일요일 날에는 이때가 저희 상견례 한 날이에요. 상견례 한 날이어가지고 이제 상견례가 1시인가 예약이었는데 그 전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이제 들어가기 전에 소시지 3개 사서 먹었고요. 목캔디도 혹시나 싶어서 사서 먹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 가지고 음료 2개랑 얼음 1개랑 해가지고 9,630원 지출했고요. 이렇게 해서 상견례 한 날에는 15,230원 지출했어요. 5일 날도 무지출 데이입니다. 다음 6일 날에는 일단 전기세가 9,910원 나갔어요.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에어컨도 많이 틀기도 해서 전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사 그 정산? 전기세랑 그 난방비 요것도 정산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음료 4잔을 샀는데 2잔은 쿠폰을 써가지고 2잔치만 7,100원 결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7월 3일 날에 엄마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키친타올을 이제 쿠팡에서 샀습니다. 쿠팡에서 9,670원을 주고 샀어요. 훨씬 싸죠. 아마 그때 다른 거랑 해서 2만 얼마가 나온 건데 근데도 거의 10,000원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아무튼 행주 티슈 해가지고 9,670원 결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7월 6일 날에는 26,680원 지출했습니다. 7월 7일 날에는 엄마 핸드폰 액정이 이제 완전 덜렁덜렁 해가지고 엄마 거 액정 사드리느라고 쿠팡으로 시켰고요. 9,380원 지출했어요. 그 다음에 학원 가기 전에 맥도날드 가가지고 남자친구랑 저녁을 먹었습니다. 12,100원 결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7월 7일 날에는 21,480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날에는 할머니께서 이제 실뜨개가 갑자기 하시고 싶으셨나봐요. 이제 실뜨개를 이제 사달라고 하셔가지고 12,740원 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교통비 15,300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7월 9일 날에는 고정 지출이 2개가 나왔어요. 한 개는 인터넷비, 한 개는 멜론. 인터넷비는 13,200원씩 나가는데 이제 이것도 끝났습니다. 8월 달부터 안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멜론, 요거는 8,690원 지출했어요. 그 다음에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아침에 라면이랑 과자랑 초코우유 해가지고 7,670원을 지출을 했고 그리고 저녁에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또 지출을 했는데 원래는 남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제가 배가 하나도 안 고파가지고 남자친구랑 그냥 각자 집으로 가자 해서 제가 남자친구 거를 사줬어요. 그냥 삼계탕이랑 이제 삼계탕이 아니고 반계탕이죠. 반계탕이랑 밥이랑 사주고 햄도 사줬어요. 아이스크림은 제가 먹으려고 산 거고요. 그래서 20,040원 지출을 했고요. 7월 9일 날 총 지출은 49,600원입니다.
7월 10일 날에는 원래는 삼겹살집을 가서 먹을까 하다가 주변에 삼겹살집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먹는 것보다 그냥 사서 먹자. 사서 이제 집에서 구워 먹자 해서 집에서 구워 먹게 됐습니다. 삼겹살 16,900원. 이게 아마 한 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근 정도 돼서 16,900원 지출했고요. 그리고 밥이랑 물이랑 그다음에 뭐 음료수, 그다음 맥주까지 사서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17,470원을 지출했어요. 요거는 이제 삼겹살 먹는 그 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백다방에서 아메리카노랑 밀크티랑 해가지고 3,500원이 지출이 됐는데 한 개는 이제 그냥 쿠폰을 사용해가지고 밀크티 가격만 냈습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돌아온 무지출데이입니다. 11일 날은 무지출이었어요. 12일 날은 조금 많이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하이마트에서 25만 9천 원 썼는데 엄마가 이제 집을 이사하시면서 그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이마트 가가지고 하나 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25만 9천 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저랑 3명이서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선설렁탕 가가지고 36,000원을 제가 샀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지출이 한 개가 더 나갔어요. 난방비가 13,730원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난방을 아예 거의 꺼놓고 다니다 보니까 돈이 확실히 덜 들어요, 난방비는. 그 다음에 13일 날에는 친구가 저 일하는데 놀러 와가지고 이제 뭐 수다 떨고 하다가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가서 25,500원 돈까츠를 제가 샀습니다. 친구가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왔기도 했어가지고 그냥 저녁은 제가 샀어요. 그 다음에 14일 날에는 물을 또 샀습니다. 물을 이때 아마 2+1이어가지고 1,4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이소에서 뭐가 필요해가지고 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친구 생일 선물 때 이제 담아줄 쇼핑백이랑 그 다음에 편지 봉투 뭐 이것저것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8,500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14일 날에는 9,900원 지출했습니다. 15일 날에는 일단 고정 지출이 2개가 또 나가요. 핸드폰비가 107,130원 나갔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엄마 거 요게 8,690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를 사 먹었는데 이제 편의점에서 음료수 2+1인 거 사가지고 5,800원 지출을 했어요. 16일 날에는 드리클로르를 샀어요. 11,900원을 샀는데 제가 작년에는 겨드랑이에 보톡스를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톡스가 땀샘을 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맞은 달부터 해가지고 3개월이었나? 정도가 땀이 하나도 안 났었어요. 진짜 완전 신세계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파요. 진짜 심각하게 아파요. 정말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날 정도로 아프거든요. 이번에는 못 맞았어요. 비용도 비용이고 너무 아팠던 기억 때문에 그리고 맞는 시기를 놓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친구가 그럼 드리클로를 사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클로 해가지고 샀는데 11,900원 이제 일단 지출이 됐고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아요. 땀 많으신 분들 한번 사보시는 거 되게 추천합니다. 저는 대신에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따끔따끔하다고 해요. 그래서 물기가 절대 없을 때 그때 완전 다 건조시키고 나서 이제 롤링하고 그 다음에 자면 됩니다. 저녁에 자가지고 한 8시간 정도 있어야 얘가 이제 땀이 안 난다고 합니다. 아무튼 드리클로 강추해요. 11,900원. 그 다음에 난방비랑 전기세가 한 번씩 더 나갔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집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했었어요. 난방비는 5,740원이 나왔었고 전기세는 12,500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집에 이제 커튼을 달아야 되는데 되게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커튼 봉이. 그래서 한 개를 더 샀고 커튼 고리를 사고 했는데 이게 잘못 산 거예요. 커튼 고리를 안뚜러 고리라고 샀는데 이게 저희 집에는 안 맞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근마켓에 내놓긴 했는데 안 사가시네요. 아무도 필요가 없나 봐. 아무튼 이렇게 해서 43,760원 결제를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돌아온 무지출데이 그 다음에 19일 날에는
정말 오랜만에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마라탕. 원래 지난달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정도 먹었죠? 한 달에 4번 정도 음식을 시켜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아마 못 먹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못 먹고 아무튼 이때 마라탕을 19,000원 주고 시켜 먹었고요. 그 다음 돌돌이. 돌돌이가 왜 또 샀냐면 원래 갖고 있던 게 없어졌어요. 이사하면서 사라졌나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샀습니다. 만 원 주고. 아까워요, 이거는 좀. 그 다음에 20일날 저 7월 20일날 세일이었어요. 뜨둥. 20일날에 일단 월세가 30만 5천 원 나왔고요. 이거는 제가 9월까지는 집이, 그러니까 전에 있던 집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계속 나갈 것 같아요. 근데 30만 5천 원까지는 안 나가고 5천 원이 이제 수도세거든요. 5천 원은 그냥 빠져가지고 30만 원씩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인터넷을 원래는 이전을 시킬까 어쩔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전을 안 시켰을 때도 2년이 남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이제 따져보니까 해약하는 게 훨씬 더 싼 거예요. 거의 한 10몇만 원 차이가 나길래 그냥 해약해달라고 해가지고 위약금 107,458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길냥이 병원비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엄마네 쪽에 길냥이가 한 마리가 진짜 완전 막 골골골골 거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병원을 가자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병원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이제 동물병원들이. 게다가 얘 전에 한 마리를 데리고 갔는데 걔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상태가 안 좋은 애이기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거의 바로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산소통 그런 데 넣어놓고 뭐 해놓고 했다고 하면서 그때 거의 10몇만 원을 뜯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애가 그 정도 상태가 안 좋았으면 그냥 차라리 연락을 해가지고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 다 처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반감이 생겨서 가지 말까 하다가 그냥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집 근처에 좀 괜찮은 곳 있어가지고 다녀왔거든요. 도착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고요. 길냥인데 너무 애가 상태가 안 좋아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병원비가 조금 많이 안 나오게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링겔 맞고 그다음 약 5일치 지어주는데 64,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얘가 64,000원을 쓰고 너무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진짜. 아, 정말 다행이다 해서 네,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64,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약국에서 5,000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왜 나갔냐면 엄마랑 같이 길냥이 이렇게 잡다가 길냥이가 엄마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소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솜약 그걸 사느라고 5,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 생일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같이 그럼 카페라도 가자 해서 친구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샀어요. 이렇게 해서 20일 날엔 49만 8,958원 지출했습니다. 21일 날에는 맥도날드에서 버거를 2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11,500원 지출을 했고요. 조금 이건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저는 이제 매달 10만 원씩 생일 선물 적금을 듭니다. 이게 뭐냐면 내 생일이 됐을 때 이제 내가 나한테 주는 생일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때는 뭐 비싼 게 사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뭐 싼 걸 여러 개 사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매달 10만 원씩 이제 적금을 듭니다. 이게 그래서 7월달에 딱 만기가 되면 그 돈으로 뭐 제가 사고 싶었던 걸 그동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야핏이었어요. 야핏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뭐 요새 새로 나온 건데 이렇게 막 자전거 굴리면서 그러니까 실내 자전거를 타는 건데 되게 재밌게 탈 수가 있어요. 안에 뭐 맵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퀘스트 같은 것도 깨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좀 비싸요, 얘가. 원래 맨 처음에 나왔을 때가 걔는 이제 센서만이 아니라 무조건 센서랑
그다음에 자전거랑 태블릿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3개 4가지를 세트로 해서 샀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199만 원? 2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아예 그냥 포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라이트 버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라이트 버전은 아예 요만한 센서가 있어요. 요만한 센서를 갖다가 자전거에 이렇게 부착을 하면 그 부착된 걸로 이제 막 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39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생일날 질렀어요. 질른 다음에 얘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도착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카카오 쇼핑하기 얘가 딜이 뜬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산 거는 1년 이용권이었고 1년 이용권에서 39만 9천 원이었고 근데 딜 뜬 건 진짜 싸게 뜬 거예요. 하지만 걔가 6개월 이용권이었거든요. 근데 6개월 이용권이 23만 9천 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16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6개월 차이라고 해도 16만 원 차이면 진짜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다 해서 이제 그거는 제가 미리 받았던 거는 뜯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건 반품 신청을 하고 이걸로 샀습니다. 아무튼 정말 현명한 소비였어요, 이거는. 근데 정말 어떻게 운 좋게도 이렇게 딱딱딱 맞아가지고 한 거였지만 이거에 대한 리뷰는 제가 나중에 써놓겠습니다. 좀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해서 21일 날에는 25만 500원을 지출했고요. 22일 날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에 라면을 먹자 해서 라면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오징어 짬뽕 5개입짜리 3,900원 주고 샀고요. 23일 날에 오랜만에 돌아온 무지출데이입니다. 24일 날에는 이제 우리 그 길냥이 걔 간식을 샀어요. 보고 해가지고 19,800원 지출했고요.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삼겹살이 또 먹고 이번에 좀 삼겹살 많이 먹었네. 삼겹살이랑 뭐 치즈랑 그 다음에 비빔면 이렇게 해가지고 56,810원 결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25일 날에 카카오톡에서 이제 딜이 뜬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바로 여기 옆에도 있었네. 요게 20개짜리가 11,900원에 딜이 가끔가다 뜨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거를 잘 써요. 한 개에 거의 595원 정도 하는 거니까 진짜 싸게 그냥 쟁여놓습니다. 저는 이 물티슈를.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쟁여놔요, 이거는. 그 다음에 26일 날에는 현미밥을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사가지고 6,150원 결제를 했고요. 27일 날에는 마켓컬리에서 이것저것 샀거든요. 곤약 현미밥이랑 소스도 이제 그냥 일반 소스가 아니라 저칼로리 소스들 그거랑 양배추, 뭐 양파, 그릭 요거트 이렇게 해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나열한 것들이 전 다이어트 하려고 산 애들이거든요. 좀 맛있는 거를 찾아보고 맛있는 게 생기면 제가 나중에 다이어트 관련된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볼까 해요. 그 다음에 28일 날에는 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25,600원짜리 튼살 크림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는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좀 작가 지망생이어서 물론 요새 이렇게 손으로 글 쓰는 사람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가님들 보면은 한 개쯤은 만년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 만년필에다가 글귀를 적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해줬어요. 그리고 GS25시에서 소세지랑 삼각김밥이랑 음료를 사서 6,400원 지출해서 28일 날에는 71,600원 지출했습니다. 29, 30날에는 아예 무지출데이고요. 31일 날에는 가스 활명수 10개입짜리를 약국에서 샀어요. 이걸 왜 샀냐면 제가 소화를 잘 못 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쟁여놓는 편이에요. 가스 활명수도. 그래가지고 약국에서 9,500원 주고 샀고요. 그다음에 남자친구 어머님만 뵈러 갔었는데 너무 좀 빨리 도착하기도 해서 남자친구랑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3,100원 들었어요. 이게 원래 스타벅스에 가지고 있던 그 포인트? 그거랑 이제 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좀 싸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와, 나 너무 힘들다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7월 달에는 182만 8,909원 네,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돌아온 월말 결산, 7월 결산 해보겠습니다. 따랑. 일단 무지출데이는 딱 7일이에요. 아마 지난달에가 11일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달엔 조금 적습니다. 2일, 5일, 12일, 18, 23, 29, 30날로 7일입니다. 고정지출이 지난달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이번에 조금 달라진 거는 이사를 하면 정산한 것들, 그것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세는 9,910원이 나왔는데 이사 정산을 해가지고 12,500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비는 13,200원이 나왔고요. 멜로는 8,690원이 나왔습니다. 난방비는 13,730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사 정산을 하면서 5,740원이 추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비는 107,130원이었고요. 유튜브 프리미엄은 8,690원이고 월세는 305,000원. 그 다음에 인터넷 위약금이 이제 새로 생겼죠. 요거는 107,458원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난달 대비 조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번 달부터는 아예 다시 새로 고정 지출이 이제 생길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자료 차트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원래 항상 제일 많았던 게 주거생활비거든요. 근데 올해 이번에는 쇼핑비가 더 많아요. 쇼핑비가 1위예요. 35.44%로 64만 8,150원을 지출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엄마한테 선물한 그 하이마트에서 25만 9천원짜리 선물한 거 그거랑 제 거 야핏 이용권, 야핏 그 센서 그거 23만 9천원짜리 사가지고 이게 제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거 두 개만 해도 지금 49만 8천원, 근데 거의 50만 원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제외하면 저는 선물하기나 아니면 쇼핑하는데 15만 원도 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생활비는 해지위약금, 그 다음에 이사 정산 이런 것 때문에도 좀 더 많이 나왔어요. 57만 4,668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식비가 이제 세 번째인데 39만 1,611원으로 21.41%를 네, 썼습니다. 근데 외식은 3번밖에 안 했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달에도 외식이나 뭐 시켜먹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집에서 해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달 생활비, 이번 달 가계부도 조금 네,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7월 가계부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